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사 유대인 특집 11탄 유대인과 커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커피라는 주제니까 상당히 마음이 푸근해지죠. 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맛있는 커피를 누가 정성껏 달여주면 참으로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요즘은 커피를 제3세대 커피 시대라 그래요. 1세대는 그냥 멋모르고 마셨던 검은 물 커피, 그리고 2세대 커피는 이제 그 스타벅스 시대,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지금은 3세대, third wave of 커피라 그러는데 스페셜티 커피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 시대. 그래서 누가 블로그에다 이런 것도 올려놓은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니까 미국 가서 꼭 먹어봐야 될 3대 커피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커피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죠. 자, 커피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적도 근방에서 커피가 제일 잘 나오죠. 그 중에 이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에서 어떤 목동이 자기가 키우던 그 염소가 잠을 안 자고 말똥말똥한 것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던 어떤 빨간 열매를 먹는 거를 보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커피를 집에 와서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예멘 쪽으로 넘어오면은 그걸 이제 볶아서 물에 달여서 먹기 시작한 것이 이제 커피의 시작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때는 언제냐면 이제 570년쯤 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바로 이 메카에 누가 태어납니까?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메이 태어나죠. 무하메이 태어나서 40세쯤 될 때 이제 쿠란이라는 경전을 손에 들고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결과 이제 이 지역에서 아랍에서 시작한 그 사막에서 시작한 이 이슬람은 아프리카 북부를 석권하고 이란 이라크 석권하고 터키도 점령하고 드디어 이스탄불 그 당시에 서로마 동로마 일대의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다른 말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커피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커피 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슬람에 정복당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카톨릭 교도들이 유럽 쪽에서 이제 이 이슬람이 점령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1100년대부터 무려 한 300년간 커피가 이때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서 이 카톨릭 군사들은 기진맥진하지만 이 이슬람 병사들은 말똥말똥한 것을 보고 희한하게 여긴는데 어쨌든 카톨릭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보니까 이 그 커피 달인 물을 마셔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드디어 커피가 유럽으로 전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전래된 커피는 이 특히 터키의 깃발을 보면 이제 초승달이 이제 깃발의 핵심이죠. 이 아랍권에서는 이 초승달이 굉장히 중요한 로고인데 일종의 그래서 유럽 그 카톨릭 신자들이 그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크로와상, 크로와상 자체가 초승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커피를 크로와상하고 같이 마시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가면은 크로와상하고 커피하고 같이 마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커피가 유럽으로 전래가 되는데 유럽으로 전래가 될 때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도 이제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최초의 커피 하우스가 생겼는데 그 설립자가 바로 유태인 제이콥이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커피 하우스를 유대인이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루이 14세가 커피를 좋아하게 되고 당시가 이제 대항해 시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선박들이 중남미로 진출을 하는 가운데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머저리티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뿔뿔이 다시 흩어지는데 아프리카 북부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태리로 가기도 하고 그 중에 네덜란드로 갔다 그랬죠.
네덜란드로 간 세파르딤계 유태인들이 네덜란드를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브루헤라는 곳에 도착해서 저지대에서 좀 더 진출해서 안티오프로 갔다가 이쪽이 카톨릭화되니까 점점 올라가서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부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도 이제 항해 시대를 맞아서 오게 되는데 이 프랑스 커피를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에서 그 품종을 어디다 심냐면 여기서는 커피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적도 지역이 아니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로 이 가이아나에다가 커피를 심게 됩니다. 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주변 지역에 커피 나무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콜롬비아 커피 유명하잖아요. 에콰도르 커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도를 중심으로 위아래 쪽에서 이제 커피들이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 이 커피가 재배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는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지역 아래 위로 커피가 재배가 되고 아시아 쪽에도 전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커피가 자바 섬에 이제 커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 커피도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코나 커피 이쪽 하와이 밑에 쪽에 있는 코나 커피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은 언제 커피가 들어오냐면은 고종 황제 때 들어오죠. 그 전에 먼저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최초의 일본의 커피하우스가 1888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동경에.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이미 커피는 대중화되기 시작해서 한국에도 들어와서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서 커피를 그렇게 즐겨 마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커피 전래의 스토리입니다. 빨리 진행한 이유는 그 커피의 그 유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태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가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유대인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오픈을 했다. 이렇게 되죠. 이 커피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죠. 영국은 그때만 해도 주 음료가 뭐였냐면 이 인도에서 오는 그 티죠. 블랙티, 홍차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에도 가져오게 되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매기는 바람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이제 보스턴 티 파티라고 하는 이제 선박에 있던 티를 홍차를 다 물에다 버리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홍차를 안 마시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가 이제 미국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자, 요즘은 그래서 이제 커피가 1세대 커피가 그때는 1세대 커피죠. 그냥 그 커피 열매를 볶아서 달여서 마시는 시대. 근데 이제 2세대 커피가 등장하는 게 바로 스타벅스 시대가 들어옵니다. 스타벅스 시대가 들어오는 게 불과 워싱턴 스테이트 쪽에 이제 시애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커피가 만들어지기 시작. 일반화된 1971년에 시작이 됐나 보네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타벅스가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이 스타벅스를 2세대 커피로 보고 3세대 커피 시대가 왔다 이거죠. 미국 가면은 꼭 먹어야 할 세 가지 커피가 있다. 3대 커피가 있다. 근데 2세대 커피도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스타벅스가 워낙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스타벅스의 이름은 스타벅이라고 하는 그 모비딕 그 소설의 그 항해사의 이름에서 땄다고 합니다. 로고 자체는 별로 아름답지 않고요. 자, 스타벅스를 시작한 3인방이 있습니다. 제리 볼드윈, 그 다음에 제프 시글, 그 다음에 골든 보커. 그 중에 이 제프 시글 이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사람이 유태인이고 유태인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 이 세 사람에게 커피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이 세 사람이 스타벅스를 성공시키기까지는 커피를 볶는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알프레드 피 여기 안 나오네요. 쳐봐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알프레드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피트 이 사람인데요. 알프레드 피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네덜란드가 참 미국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동부 지역에 네덜란드에서 온 피트라는 사람이 이 버클리 캘리포니아 쪽에서 보니까 커피를 너무 맛없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안한 커피 로스팅 기술을 갖고 커피 하우스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프레드 피트 커피 하우스예요. 알프레드 피트 나중에 다시 한번 이번에 등장하니까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는 사실은 이 사람이 시작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 사람의 기술을 갖고 스타벅스가 이제 성공을 거두는데 근데 이제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상용화시키는 사람이 있죠.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알프레드 피트는 개발자에 해당되고 그것을 상용화시킨 사람은 일반화시킨 사람은 바로 이 스타벅스의 전설적인 인물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지금의 스타벅스를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이죠. 유태인입니다.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슐츠는 브루클린 출신. 그러니까 브루클린 유태인 그러면은 아주 그 오르소독스 그러니까 그 지독한 유태인. 그러니까 원리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브루클린에 몰려 사는데 그 누구냐면 그 엄마 이름이야. 엘리뇨 레더만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형적인 유태인이고 스타벅스는 유태인 가문에 의해서 성공의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3세대 커피를 보죠. 3세대 커피. 첫 번째가 바로 이 블루버틀 커피입니다. 젊은 층은 이거 다 알죠. 블루버틀 커피. 뭘로 또 유명하냐면 이 냉커피. 냉커피로 또 유명하고 이 블루버틀 커피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버틀 커피. 블루버틀 커피. 자, 블루버틀 커피를 시작한 이는 자, 개발자가 항상 있다 그랬죠. 시작한 이는 이제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제임스 프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운더는 맨 그러면 이제 독일계 사람이고 유태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임스 야고보 프리만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프리만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이걸 상용화시키고 시장에서 성공시킨 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운영자가. 그게 누구냐면 네슬레 커피입니다. 네슬레 유명하죠. 네슬레는 오스트리아 쪽 유태인계 회사입니다. 유태인계 대형 멀티내셔널 푸드 드링크 컴퍼니죠. 푸드 앤 드링크 컴퍼니. 대표적인 게 커피죠. 네슬레 커피. 커피 머신도 많이 나오고 이 네슬레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식품업체인 아셈인가요? 그 회사의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메이커 그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의해서 네슬레에 의해서 이 첫 번째 그 제3세대 첫 번째 커피 회사인 그 블루버틀이 이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커피 회사를 가보죠. 두 번째는 네슬레 커피 말고 네슬레에서 블루버틀은 이제 소유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유대인 회사다. 그 다음이 인텔리젠시아 커피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3대 커피에 대한 인포가 잠깐만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방해가 되고 있어요. 어찌 그래서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텔리젠시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인텔리젠시아 커피는 이겁니다. 인텔리젠시아, 인텔리전트들이 마시는 커피,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식층들이 배운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뭐 이렇게 될까요? 인텔리젠시아 커피가 이제 3세대 커피 세 번째로 유명한 커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텔리젠시아 커피는 어떤 회사인가요? 운영자 시작한 사람은 이 두 사람 부부인 것 같아요. 더글라스 젤하고 에밀리 이 두 사람이 시작했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상용화시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JAB 홀딩 컴퍼니. 사람 이름인데요. JAB 그러면 이제 요하난, 아담, 그다음에 last name이 벤키저, 요하난 아담 벤키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고 이 벤키저 자체는 이 사람은 화학자입니다. 화학자, 독일 유태인 화학자고 이렇게 됩니다. 요하난 벤키저. 그리고 지금은 누구에게 운영되고 있냐면 레이만 패밀리에서 운영되는데 이 벤키저라는 사람이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나쁜 쪽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옥시 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그 모 회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이 회사인데 뭐 대형 컨글로머레이트 컴퍼니라 이 회사 소속돼 있는 다른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텔리젠시아 커피이고, 그리고 기술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까 그 스타벅스에게 기술을 준 바로 그 피트 커피의 기술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트에 의해서 피트 커피 기술이 이 지금 보신 그 인텔리젠시아 커피의 모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커피 기술은. 자, 세 번째 꼭 마셔야 될 세 번째 커피, 3세대 커피는 바로 스톰타운입니다. 스톰타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요. 스타벅스 커피 2번 마실 거면 이거 한 번 마시고 맙니다. 그 정도로 오래 그 남아있는 기억에 남아있는 커피입니다. 되게 아라비카 커피를 사용을 하고 크리미한 그래서 진한 맛이 오래 여운이 남는 그런 커피입니다. 이 스톰타운 커피가 뉴욕의 1호점이 만들어진 게 그 에이스 호텔 29가 피프스 애비뉴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줄 서 있어요.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비싼가? 스타벅스하고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스톰타운 커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스톰타운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스톰타운에 대해서. 스톰타운 커피를 보면 스톰타운 커피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이 소렌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듀엔 소렌손이라는 사람인데 last name이 손으로 끝나면 누구누구 아들 이런 뜻이에요. 소렌의 아들 이 말이죠. 역시 이제 유럽계, 독일계 이름입니다. 근데 이 개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일반화, 상용화 시킨 회사는 역시 JAB 홀딩 컴퍼니입니다. 똑같은, 아까 인텔리젠시하고 똑같은. 그리고 기술력도 여기 피트의 기술을 가져온 거죠. PT. 그러니까 커피의 최고봉에는 이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트라고 하는 사람을 알프레드 피트라고 하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알프레드 피트가 로스팅하는 그 기술을 갖고 스타벅스에도 갖고 인텔리젠시아도 갖고 그 다음에 스톰타운도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팅 기술이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커피의 원산지
원두, 로 머티리얼이 되게 중요하죠. 그 중에 아라비카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형태가 있죠. 지역별로 이제 명칭들이 갈리는데, 그래서 커피는, 이제 개발자도 중요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상용화시키는 업체도 중요한데, 그 커피 업계의 대부는 역시 유태인이다. 유태인들이 커피 시장을 거의 다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와인도 그렇듯이 커피도 유태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황의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커피의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도 얘기해보고, 커피 시장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